집행정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이 있는 이후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선고되어서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 이동안 이 처분이 실제로 집행되어 가지고 이후에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승소 판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처분의 효력을 임시적으로 정지시켜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처분의 하나로서 행정소송법에서 집행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집행정지의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 그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철거 명령이 있었습니다. 철거 명령이 있었고, 이 철거 명령 이후에 대집행이 진행돼서 개고 처분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철거 명령 취소 소송, 개고 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개고 이후에 대집행 영장 통지 실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실제로 대집행이 실행돼 버리면은 이것들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개고가. 따라서 이런 절차의 속행을 막을 필요가 있죠. 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제기는 이러한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걸 집행부정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의 제기는 집행정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정지 제도를 도입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등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야 되고 예방이 필요해야 되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입니다. 본안에 있는 그 법원은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 절차의 속행 전부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정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력 정지는 집행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무상 효력 정지, 집행 정지, 절차 정지, 절차 속행 정지 구별하지 않고 집행을 정지한다라고 주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극적 요건입니다. 이건 적극적 요건입니다. 이거는 신청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 절차니까 소명을 합니다. 변론에 의해서 입증보다는 약한 소명을 하면 됩니다.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집행정지 허용됩니다. 그리고 집행정지에 관해서는 기속력이나 형성력 전부 인정됩니다.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랍니다. 이야기했듯이 취소소송의 제기,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로서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인데 형식적 요건은 취소소송이나 본안과 관련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취소소송 같은 경우는 취소소송의 사실상 소송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플러스 소송 개소. 그래서
본안 취소 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되어 있거나 동시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무효확인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요건 갖추고 소송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편 거부 처분과 관련해서 집행이란 것은 불이익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이 집행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데, 거부 처분은 신청해서 거부를 한 거고, 거부가 정지된다고 해서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다설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정지는 신청이익이 한결에서 부적법하다 각하됩니다. 한편 예외적으로 사실은 효력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허가를 임시 허가하는 것 같은 잠정 조치가 필요한데,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 형태가 부여한데 지금 취소 소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행 소송이 되어야 하는데 이행 소송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같은 경우 학업심에서는 응시 자격 관련해 가지고 응시 자격이 없다 해서 시험을 원서를 발려하면은 이후에 승소하더라도 이미 시험 기간이 도과돼 가지고 승소하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뭐 의미는 없습니다. 행정부처에서 이러한 판결을 존중해서 지위를 사실상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인 적격, 비신청인 적격, 그 다음에 신청의 이의 전부 다 취소 소송하고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법한 본안소송 계속, 본안소송이 계속 중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이 반드시 민사소송의 가처분과 달리 본안소송이 제기되거나 동시에 제기되어야 됩니다. 민사소송은 가처분, 압류하고 그 다음에 본안 소송에서 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행정소송은 본안소송 계속이 소송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할 필요는 없고 이후에 해도 되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소송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행정심판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은 집행정지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실체 요건은 첫 번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원상 회복이나 금전 배상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금전 배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서 지나치게 과학한 경우에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벌 당사자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한 곤란한 경우에 유무형의 손해로 판시하고 있지만 광범위하게 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한 필요와 관련해서는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본안 판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안 판결 이후에 회복 구제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볼 경우입니다. 그래서 통상 앞에 있는 이 요건을 갖추면 긴급한 필요 통상 인정됩니다. 그리고 판례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까? 집행정지한다라도 공공공리에 중대한 우려가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인데, 대표적인 예가 집회입니다. 집회 금지 명령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정지 하면은 사실상 집회가 허가가 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집회와 관련해서 집행정지 된 경우, 이번 코로나 전염병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집행정지한 판사들을 굉장히 정부라든지 국민들이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행정청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행정청이 입증을 해야 되고, 엄격하게 입증이 요구되기 때문에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침해되는 이익과 공공복리를 잘 비교 형량해서 판단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판례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장 자체로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아주 독단적인 논리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재판을 해서 결론을 내릴 정도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이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법할 여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왕왕 있습니다. 이것도 소급 요건이기 때문에, 소극적 요건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절차와 관련해서 신청 또는 직권, 통상 신청을 하게 되고, 재판 진행 중에 신청 없는 경우 수소법원에서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사건 개선 중인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명으로 족하고 심리는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을 합니다. 집행정지는 결정이다. 판결이 아니고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 집행정지 결정, 집행정지가 되면은 효력정지, 예를 들면 영업, 운전면허 취소, 면허 취소, 운전면허 취소되면은 무면허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면허 취소 효력을 정지시키면 무면허에서 다시 유효한 면허가 존재하는 것이 되어서 무면허 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집행정지, 출국정지라든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절차 속행, 대집행 같은 경우,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통상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기간이 문제인데, 통상 실무적으로는 집행을 정지한다 이렇게만 하고, 집행정지와 관련해 가지고 기간은, 통상 집행정지 기간은 본안 판결 시까지가 통상 그것까지 합니다. 통상 본안 판결 선고 시가 가장 많고, 또는 본안 판결 시부터 7일간 하는 이유는 항소심에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여한 경우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시까지
확정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 확정시까지 하면 남소의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종기 정함이 없으면은 판례는 확정시까지 한다 하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집행 정지한다 이런 주문이 나가면은 확정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한다 하면 본안 판결시 선고시까지입니다. 중요합니다. 요 종기가 아주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정지로서 당연히 형성력, 결정의 형성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기속력, 판결처럼 기속력이 발생하고 소이익이 아주 중요합니다. 집행정지와 관련해 가지고 소이익은 PPT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에 대해서 결정이나 기각 결정은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즉시 항고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정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즉시 항고로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집행정지의 취소는 신청과 직권에 의해서 집행정지 요건이 소멸되면은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입니다. 한편 가처분을 할 수 있느냐? 아까 항고소송과 관련해서 지금 집행정지를 규정하고 있고 첫째, 두 번째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처분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준용하니까 민사소송의 가처분 거부처분인 경우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민사소송의 가처분을 허용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명확하게 했습니다. 항고소송에서 민사소송 규정 중에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있는 판례도 마찬가지고 민사소송과 달리 준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100%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0%가 아니고 성격에 맞는 부분 민사소송 규정 중에 행정소송의 성격에 부합하는 영역 내에서만 민사소송의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처분은 현재 허용하지 않고 가처분과 관련된 내용 중 행정소송의 특질에 반하는 부분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행정청의 금지를 부하는 것을 행정청의 금지를 명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민사 사건으로서 하는 보존 권리로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은 어떻게 되냐? 집행정지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 가처분을 준용하게 됩니다. 다만 그 가처분과 관련 가집행 선고와 관련돼서 선고할 때 금전과 관련해서 가집행을 붙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가를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을 붙일 수 없도록 판결 선고 시에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